아침만 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아침 시작부터 이러다 보니 이런 분들은 보통 하루 종일 피곤함을 달고 살기 쉽고 일의 능률도 안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이 내용에 당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오늘 알려드린 방법만 활용해도 당장 내일 아침 컨디션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저 역시도 항상 경험하는 부분이고 누구나 즉각적으로 몸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들을 만나면 항상 이것부터 교정을 시키는데요. 당장 즉각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성 피로에 대한 어떠한 치료도 결국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몇 가지 내용을 알려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에 대한 힌트를 한번 드려보자면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요. 대충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야식으로 대표되는 밤에 먹는 음식들, 정확히는 취침 전 식사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좋은 치료법과 의사를 찾아다니지만 사실 우리 몸에는 이미 누구나 전 세계 최고의 명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잠인데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서 하루 동안 고장난 부분들을 고치고 아이들의 경우는 더욱 건강한 몸으로 성장합니다. 또 그리고 면역 반응을 활성화해서 외부에서 유입된 적군들을 물리치죠. 그래서 실제로 암세포를 잡아먹는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면역세포 중 하나인 NK세포는 수면이 부족할 경우 그 활성이 70%나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을 잘 때 우리 뇌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것을 작동하여서 뇌 속의 여러 노폐물질을 청소하기도 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낮 시간에 깨어있을 때는 거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양질의 수면을 통해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청소하는 대표 물질 중에 치매 유발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잠의 회복 기전과 전반적인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잠이 들고 나서 최초의 90분 동안의 초기 시간인데요. 하지만 야식을 먹는다거나 지나치게 저녁 식사를 늦게 하고 바로 잠자리에 든다면 우리 몸의 이러한 뛰어난 의사는 수면 시간을 활용해서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음식을 소화하느라 호르몬이나 에너지가 분산되기도 하고 뇌와 장기로의 혈류가 증가하여 노폐물을 청소하고 염증을 치료하는 등 회복작용에도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음식물이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자면서 제대로 회복이나 수리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음식물이 소화기관에 머무르는 시간은 어떠한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평균적으로 3시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잠이 들기 전 3시간 이내에 무언가를 먹었다면, 특히나 야식과 같이 과식을 했다면 우리는 다음날 새롭게 태어날 우리 몸의 중요한 회복 기전인 잠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 초기 90분의 시간을 방해할 수 있으며 한마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최고의 의사가 활동할 수 없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식을 먹으면 우리를 건강한 잠으로 안내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낮 시간 동안 햇볕을 쬐면서 생성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낮 시간에 충분하게 햇볕을 쬐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자면 건강한 수면과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면 평소 낮 시간에 적당한 정도의 햇볕을 쬐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대인들에게 심각하게 부족한 비타민 D의 합성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자면 제가 항상 만성피로 환자분들에게 반드시 지키도록 가르쳐드리는 철칙은 첫째, 자기 전 3시간 전은 반드시 공복을 유지하라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 저녁 9시에 잔다면 최소한 6시까지는 저녁 식사를 마치라는 것입니다. 물론 물을 마시는 것은 괜찮고요. 아마 평소에 야식을 많이 드시던 분들이라면 한번 비교해 보시면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야식을 먹고 난 다음날 아침 컨디션과 취침 전 3시간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은 날의 다음날 컨디션은 바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낮 시간에 적당한 신체 활동과 햇볕 쬐기도 수면의 질과 다음날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 바쁘게 일을 하느라 늦게까지 저녁 식사를 못했다거나 해서 불가피하게 취침 전에 요기를 하고 주무셔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급적 식사량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잠들기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공복감을 해소하실 정도로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전에 공복으로 놓으면 속이 쓰리고 허기져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취침 자체에 방해가 받을 정도로 지나치게 규칙을 지킬 필요는 없고 사실 이런 경우는 가볍게 좀 허기를 달랠 정도로 식사하시는 건 괜찮은데요. 근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런 현상이 좀 심한 경우는 많은 경우 위염이나 위궤양과 같은 소화기 질환을 앓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선 본인이 앓고 계신 소화기 질환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가 워낙 소화기가 안 좋았었고 이런 부분들을 이미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법들도 차차 다른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무리해서 공복을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본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야식 습관은 끊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위산으로 인한 속쓰림은 일시적으로 야식을 먹으면 덜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은 소화기관이 휴식하고 점막이 회복될 시간을 뺏어버려서 결국은 점점 더 증상이 심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가급적 야식을 먹지 않고 잠이 드는 습관을 가지시다 보면 결국에는 소화기 증상도 점차 개선되기 유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를 위한 대안이 사실 있습니다. 공복감으로 인해 잠들기 어려울 때는 케톤식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지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공복감을 없애자고 거창한 식사를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혈당을 높여서 당부화를 만들어내는 탄수화물 식사, 빵 같은 것을 간편식으로 먹었다면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피로와 염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 같은 것은 소화기관에 지나치게 오래 머물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 활용하기 좋은 것이 케톤식 요법에서 활용하는 기름들, 코코넛 오일이나 버터 같은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저 역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코코넛 오일을 활용하는 것이 소화기 점막에 대한 연고를 바른 효과도 있기에 더 유익한 점이 많으나 공복감이 심할 때는 버터가 효과적입니다. 버터도 일반적인 버터 아무거나 권장드리는 것은 아니고 암 환자들의 케톤식에 주로 사용되는 목초를 먹고 자란 소들의 우유로부터 만들어진 기버터라고 불리는 거나 아니면 유기농 버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품들은 대표적인 제품들로 애슐레 버터라고 하는 거랑 오가닉 밸리 기 버터라는 제품들인데요. 모두 인터넷 쿠팡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코코넛 오일이나 버터가 구비되어 있다면 심한 공복감으로 잠이 오지 않을 때 한 스푼 또는 두 스푼의 코코넛 오일 덩어리나 버터를 그대로 드셔보시면 공복감이나 속쓰림이 많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비교적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고 빠른 시간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당부화를 유발하지 않고 지방의 특성상 비교적 긴 시간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은 지나치게 많지 않다면 몇 스푼 정도 추가로 더 드시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애슐레 버터 같은 경우는 그냥 드셔도 맛도 좋고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결국 다음날 아침 컨디션은 이처럼 잠으로 대표되는 밤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 식사 중에 저녁 식사의 내용에도 신경을 쓰시면 좋습니다. 오히려 밤에 먹어야 맛있는 이런 종류의 음식들보다 오히려 저녁 식사를 건강식 위주로 좀 드시면 분명 다음날 아침 컨디션이 또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결국 아무리 몸에 좋다는 것을 먹고 좋은 병원을 다닌다고 한들 결국엔 양질의 잠을 자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충분한 수면 시간도 필수이고 말이죠. 이 연구의 사진은 저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사진인데, 하루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했을 때와 6시간 이하로 불충분한 수면을 취했을 때 같은 사람의 피부 노화 차이를 나타내는 실험 연구입니다. 외모적으로도 노화를 막고 싶다면 비싼 피부과 치료만 받는다고 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수면에 신경 써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예전에 몸이 약할 때보다 건강해지면서 일에 욕심을 내고 무리를 많이 하면서 수면 시간이 확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최근 급노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부터도 정말 수면 시간만큼은 항상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이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수면 부족은 유전자 발현에도 영향을 주어서 암, 염증, 스트레스 등을 유발하는 쪽으로 유전자 발현을 이끌어내고요. 실제로 수면 부족이 유방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과 심장질환, 대사질환 등 수많은 질환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피로뿐만 아니라 어떤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고 싶다면 항상 내 몸속에 세계 최고의 의사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의사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수면을 신경 쓰시고 야식을 먹는다거나 하는 나쁜 습관들을 하루빨리 개선하시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살이 찌고 싶어서 일부러 항상 야식을 먹고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오랜 그러한 노력이 오히려 당시 제 몸을 서서히 망가뜨렸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저와 같이 이 문제를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아무쪼록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항상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